푸른 바다가 펼쳐진 울산의 해안.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원전 개발이라는 시대적 요구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마을이 있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는데 이 전기세가 걱정입니다. 그렇죠. 여름이 되면 제일 이제 우리 서민 가게를 위협하는 게 전기세인데, 고유가, 중동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더 기름값도 오르고 그러면 전기료도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원자력 발전,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울산의 건설 중인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60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넉넉하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걱정을 좀 덜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걱정을 들어도 되는데, 그런 원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땅이 필요하죠. 천혜의 우리 고향 땅, 여기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밖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또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아주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담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유서 깊은 동네, 그 동네를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보고 싶은데요. 한번 가봅시다. 네. 울산 최남단 해안에 자리 잡은 신리마을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이 이어져온 곳인데요. 마을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울산 특유의 어촌 문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윤슬도 너무 예쁘고 푸른 바다에 마음이 뻥 뚫리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울산의 가장 남쪽 끝, 이게 부산 기장하고 딱 맞닿아 있는 신리항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뭐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에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는데, 여기에 마을 이름이 만들어진 거는 한 1000여 년 좀 더 됐다고 해요. 옛날에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마을 이름을 정하려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그때 마을 앞쪽에 구름이 확 몰려가고 흰 구름이 쫙 깔려버리는 거라. 그래서 구름 문자를 썼어요. 저기 야산들 이런 데 보면은 바위들이 많이 있죠. 네. 저 바위들이 많은 곳에 흰 구름이 몰려왔다. 그러면 이름이 대충 나오잖아요. 운암. 운암이라는 마을이 지어졌고, 그리고 또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또 여기 새로 들어온 마을이 또 생겼거든. 그래서 그건 이제 새로를 신자 넣어갖고 신리, 새마을, 뭐 세트 이런 이름들이 쭉 있었는데, 1914년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신리와 운암을 합쳐서 신암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신리항, 저 신암항 이렇게 또 나눠서 부르기도 하고, 지금 이곳은 신리마을. 그리고 이건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에 고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었었거든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들었을 당시에 이 일대의 마을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특히 비항마을, 효안마을, 뭐 이런 맥골, 이런 다 사라졌거든요. 여기 신리마을하고 신암 일부 지역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마을 자체가 완전히 해체돼 버렸는데, 그전에는 이곳이 그야말로 동해안의 제일 끝자락에서 가장 수산물도 풍부하고 환경도 좋고 어업도 왕성했던 그런 아주 멋진 항구 도시였어요. 뭔가 이 마을은 보물창고 같은 그런 마을 같아요. 말 그대로 옛날에 완전 보물창고죠. 그리고 또 이 바다가 보통 바다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해저 깊이도 있고 수산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해저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해저 기지를 만들고 있어요. 놀랍죠? 네. 그게 2027년까지 한 5명 정도의 사람이 한 달 정도, 30일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걸 한번 실험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말이면 아마 거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신리마을 앞바다는 예부터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유명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이곳을 찾은 일본인도 탐낼 만큼 계절마다 다양한 어종이 드나들던 항구였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품은 마을인 만큼 어업 활동도 활발했겠죠? 그렇죠. 이 신리, 시남 이쪽일 때는 천혜의 바다거든요. 천혜의 바다니까 어장이 풍부했고, 특히 동남 해안 이쪽에는 항구, 어구, 어촌 이런 것 자체가 리아스식 해안 굉장히 울퉁불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업 활동하기가 너무 좋았던 곳이었죠.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는 완전히 상업화돼 가지고 일본인들이 수곡수산이라는 그런 회사를 차려 가지고 울산 방어진, 그리고 여기, 그리고 부산 영도 이걸 연결하는 어업 공장 이런 걸 연결했어요. 그때 주로 많이 잡혔던 어종이 뭐냐면 정어리거든. 공장도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이제 여기서 수곡수산이라는 회사로 떼돈을 벌였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생 이쪽 우리나라 조선인들도 서생의 어떤 어업인들끼리 또 다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대항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어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 바로 이 신리항, 그런 항구였어요. 역시 일본이 이게 딱 돈 되는 자리니까 알아봤네요. 그렇죠. 돈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여기에 어떤 거점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여기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 해방 후에는 좀 어땠어요? 해방 후에는 저기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또 그걸 하게 됐는데 정어리가 좀 급격하게 어획이 줄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꼼장어가 또 대량 많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 붕장어를 가지고 일본에 많이 수출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밀복이거든요. 바로 서생 위에 온산공단 쪽에 보면 항구도 천혜의 항구들이 좀 있잖아요. 당월, 이진 이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잡혔던 어종이 밀복이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한때 굉장히 밀복이 많아가지고 이 일대, 그러니까 온산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뭐 어촌들이 해방 이외에도 굉장히 부촌이었습니다. 원전이 마을을 둘러싸기 전만 해도 신리마을 주변에는 아름다운 구릉지가 펼쳐져 있었는데요. 구릉지마다 넓게 펼쳐진 배-밭은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원전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마을 풍경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을은 본래 전형적인 어촌, 또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서생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울산 서생 배거든요.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이미 미국으로도 수출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게 서생배인데 이곳 역시 배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먹거리가 뭐냐면,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건 뭐냐면 놀랍게도 토탄이라는 거예요. 토탄이 뭐예요? 토탄이 뭐냐면 비료로 쓰는데, 이 토탄은 동해안에는 해초류들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거든. 그것들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밀려서 못 나가고 하다 보니 그게 쌓여서 하나의 토양이 된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거름이 되는 거거든. 그 토탄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짓는데 쓰는 비료의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 토탄을 캐 가지고 또 소득정대에 한 몫을 했다. 지금도 토탄이 나와요? 그 토탄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많이 여기서 캤거든요. 그걸 많이 캐다 보니까 완전히 움푹한 어떤 웅덩이가 됐겠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큰 연못이 됐대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원전 부지에 바로 그 면못이 다 매립돼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연못을 볼 수는 없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신리의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십수년째 갈팡질팡하던 에너지 정책으로 마을은 이제서야 이주가 확정됐는데요. 그러나 그 어떤 보상도 주민들을 달랠 순 없습니다. 이 마을을 걸어보니까 정겨운 어촌마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주와 해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해서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선사시대부터 살았으니까 아주 오래된 마을이잖아요. 그런 마을을 좀 새롭게 발견한 게 사실은 일제강점기거든요. 그 시절에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비살무늬 초기 발견하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그러다가 1990년대쯤에 이제 고리 원전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원전을 자꾸 확장했거든요. 확장하다 보니까 고리가 1, 2, 3, 4, 5기 자꾸 늘어났고, 여기에 이제 세울 원전이 들어서면서 또 다른 원전을 만들어내고, 원전이 자연스럽게 새롭게 지어지면서 이 마을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렇게 한번
회오리가 쳤는데 또 탈원전 한다고 또 중단돼 버리고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을 자체가 굉장히 공황 상태가 와버린 거죠. 흔히 우리 좀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장소애라는 게 있어요. 장소애. 나영 씨도 아주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장소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 있죠. 그렇죠. 지금 그곳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장소가 사라지고 없다. 다른 건물이 우뚝하게 들었었다. 그래 되면 굉장히 마음 한쪽이 쓰라리잖아. 그쵸. 여기 사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런 장소애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교차하는 공간이 바로 신리마을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을까요? 지금 해결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상당 부분 또 보상이 됐고 일부 안 된 사람들과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지금 정리되어 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정리가 되어 간다고 해서 다행이네요. 아무리 정리가 되어도 이곳에서 틀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애정, 감정적인 부분들을 보상하고 어떤 치유하고 이런 건 사실은 힘든 거죠. 이주 과정에서 신리마을 주민들이 마주해온 갈등과 희생, 그리고 고향에 대한 상실감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데요. 개발의 그림자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아픈 그림자들이 많이 드리워진 것 같아요. 남쪽은 원전, 북쪽은 공단, 내륙은 댐까지 수많은 마을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1962년 2월 3일에 울산이 공업단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때가 대한민국은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거든요. 이 가난을 극복하는 게 지상명제였거든요. 그때부터 한 30여 년 동안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부수고 파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울산이 됐죠. 아주 오랫동안 정착했던 살던 사람들은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날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막 내보낸 거죠. 그리고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경제 성장을 좀 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성장한 기업들 아니면 그런 국가적인 시설 이런 쪽에서 이제 눈을 조금 돌리게 됐죠. 그래서 한 것이 지금 울산 시내 곳곳에 가다 보면 보이는 애향비거든요. 근데 애향비 하나 달랑 놓아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장소애가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장소에 대한 고통은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억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필요한 게 울산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남아있죠. 남아있는 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울주민속박물관 같은 데서 신리의 기억들을 이제 아카이브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구전, 정언 이런 것들을 채록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남겨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마을의 기억들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이 사라지는 것은 그 지역의 도서관이 하나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위해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울산실록에서 신리마을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신리라는 곳은 사실은 이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품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부터 지금 현재 개발의 가장 현장까지 이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신리라는 곳은 원전이라는 곳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해체된 곳이거든요. 마을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 신리 마을의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세상에 막 드러났어요. 우리가 지금 아주 안전하고 값싸게 쓰고 있는 이 전기를 울산에는 위에서 아래에서 전부 생산 공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아래쪽의 세울원전, 위쪽의 월성원전, 이게 앞뒤로 버티고 있는 것이 울산이에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저 엄청난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저 원전 시설이 그 시설의 아래에는 이 이주민의 아픔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원전 개발은 대한민국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돼 신리마을 주민들의 숙명은 더욱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원전의 아래에는 오랜 옛날 아주 아름다웠던 신리라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